안녕하십니까? AI 머신러닝 플랫폼 구현을 통한 업무 효율화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클라우드 사업팀 김영선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AI 머신러닝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와 관련하여 AI 머신러닝 플랫폼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효율을 가지고 구축할지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머신러닝 플랫폼을 보기 전에 AI 머신러닝과 관련된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머신러닝은 2019년도 12월에 AI 국가 전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2030년까지 455조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고요.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현재 삶의 질 수준, 전 세계 32 수준의 우리나라 기준이 궁극적으로는 12 수준까지 AI를 발판 삼아 올리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IT 경쟁력, 전 세계 기준 12 수준인 것을 궁극적으로 3위까지 올리겠다는 야심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강력하게 AI 머신러닝과 관련된 사업들을 앞으로 향후 많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IT 관련 담당자분들은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필드에서 뛰던 경험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AI 머신러닝 플랫폼은 복잡한 인프라와 다양한 솔루션 조합으로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모델링 알고리즘 기법과 그리고 클라우드 여건, 그리고 컨테이너 여건, 그리고 서버 및 GPU 가상화 요소 기술들이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조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AI 플랫폼 구축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데요. 아직은 시장의 초기 성숙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IT 관련자들이 낮은 기술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기존의 IT 개발 업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품질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품질 시스템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후에 운영 단계를 이관하는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 있다면 AI 머신러닝 업무와 관련된 개발 운영 프로세스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모든 담당자들이 현재 퀘스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델링에서 개발한 이런 콘텐츠들이 그 컨테이너란 특별한 환경에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많은 인력 투입 및 프로그램 커스터마이징 요건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AI 머신러닝 플랫폼은 포탈 수정, 또 다양한 오픈소스가 조합된 부분들에 대한 수정, 그리고 모델링 개발,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한 화면 개발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인력들이 많은 인력이 긴 시간 동안 투입이 돼서 프로젝트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을 볼 때 그러면 AI 머신러닝의 시작과 그리고 도입을 하고 나서 향후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발표 내용의 주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과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AI 머신러닝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자와 IT 관리자 두 가지 담당자의 업무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AI 머신러닝 업무에서 개발자의 역할, 여기서 말하는 개발자는 데이터 과학자, 분석가, 엔지니어를 통칭하고요. 앞으로 다 이제 개발자로 통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자의 주 역할은 빅데이터, AI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기업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KPI에 대한 예측된 결과값을 도출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인프라나 이런 개발된 플랫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들이 아니고 오로지 분석에 집중해서 효과적인 데이터 기준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IT 관리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환경이라고 하는 AI 머신러닝 환경을 효율적으로 그 자원을 개발자한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개발자가 분석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IT 관리자 역할이고요. 그 프로세스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개발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거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유기적으로 수집을 해서 모델링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마이닝이라고 하죠.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정리된 데이터 기준으로 특정 통계기법 또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 기준으로 운영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평가를 하게 돼서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과정 중에는 IT 관리자한테 인프라와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 뭐 GPU 리소스라든지 아니면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라든지 그런 환경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요청하게 되고요. 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자동화시키고 줄일 수 있는지가 AI 머신러닝 플랫폼의 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IT 관리자는 그 요청된 요청을 검토해서 분석 환경을 구성 설계를 해야 되고요. 또 기업에 있는 가용 리소스 자원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배포를 하는 프로세스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과정도 반복되는 일이고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밑에 보이는 6개의 박스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개발자는 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혹은 반정형 데이터, 개발 툴과 같은 경우도 다양한 툴들이 시장에 존재하고요. 이 프레임워크와 같은 경우도 머신러닝,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등등 뭐 다양한 툴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제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뭐 GPU 라이브러리나 OS, 하드웨어들을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데는 너무나 그 높은 고수준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자나 개발자가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프로세스를 추진하다 보면은 그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분석 업무 효율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지만 그 업무가 효과적으로 못 된다는 말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 원인으로 보면은 개발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적인 측면은 AI 모델과 언어 환경이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개발 및 운영 프로세스가 비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와 IT 관리자 간의 협업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모든 기업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많은 리소스를 그 실사용자한테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한정된 예산 내 다양한 분석 환경 요건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 이게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개발된 AI 모델을 어떻게 운영 시스템에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된 모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지연과 숫작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과 비용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서 분석 업무 효율을 가져오기 위한 시스템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과 관련된 측면은 업무 협업 환경이 필요합니다. 분석가가 독립적이거나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필요하고요. 이 작업 공간은 뭐 컨테이너 기반의 시스템이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업무 환경 측면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은 이 복잡한 환경을 사전 정의된 분석 모형이라고 하는 템플릿화된 카탈로그를 시스템의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업무 요청 배포되는 환경이 업무 협업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과 관련된 측면은 자원 및 비용 효율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빅데이터, AI, 머신러닝을 위한 플랫폼 인프라 전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클라우드나 ETL,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분석 플랫폼, 그리고 CPU 가상화와 관련된 측면에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와 관련된 부분하고요. GPU 및 서버 가상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영과 관련된 측면은 AI, ML, 옵스라고 말하는 전체 AI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측 모형을 학습하고 튜닝하고 테스트하고 업데이트하는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이 전체 AI 머신러닝 플랫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효성이 제공하는 AI 머신러닝 플랫폼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좀 그림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와 운영자, IT 관리자 간 어떻게 업무를 협업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에 보이는 분석 모형 카탈로그라고 하는 측면은 이미 복잡하게 그 사용자가
그 플랫폼을 요청해야 되는 내용들을 사전 정의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뭐 예지 정비라든지, 뭐 품질 분석, 이미지 분석과 같은 경우에 필요한 그 GPU 리소스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미리 만들어 놓고 개발자는 필요한 환경을 포탈을 통해서 클릭으로 그 분석 환경을 요청을 하게 되고 운영자는 요청받은 운영 환경을 배포 승인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개별 분석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IT 개발자가 분석 플랫폼을 배포를 받았을 때 컨테이너 또는 VM 환경으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컨테이너 및 VM 환경은 밑에 보시는 박스와 같이 GPU 드라이버나 CUDA, ML 프레임워크, 분석 언어가 사전 정의 세팅된 내용으로 배포를 받게 되고요. 이때 GPU 리소스가 필요할 때 컴퓨팅 풀과 GPU를 분리해서 동적으로 원하는 GPU 리소스를 할당하게 되는 프로세스로 전체적으로 적은 GPU 리소스로 더 많은 사용자한테 더 많은 GPU 리소스를 할당해서 쓸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밑에 있는 모델 개선 반복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계속해서 학습시키고 테스트하고 평가해서 운영에 배포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일련의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자동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 효성은 업무 협업과 관련된 환경, 그리고 자원 및 비용 효율과 관련된 환경, 그리고 ML AI 옵스에 대한 환경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협업과 관련된 환경에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AI 머신러닝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 협업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4개의 박스가 있는데요.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앞서 말씀드린 사전 정의된 템플릿, 저희는 이걸 카탈로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카탈로그를 그 실제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카탈로그에 리소스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 리소스라고 하면 메모리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거기에 할당되는 GPU 리소스를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사용자 개별 분석 환경에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 프로젝트에 유저 그룹을 할당해서 공동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 환경은 당연히 컨테이너 기반의 여러 가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와 OS 등등등이 올라가게 되고요. 각기 다른 환경을 배포받아서 이 개발자는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모델 개발과 분석에만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게 이 내용의 키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 내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카탈로그를 좀 스크린샷을 좀 떠봤는데요. 이게 보시는 뭐 부정적발, 빅데이터, 아니면은 뭐 금융 시계열 예측 등 관련된 플랫폼을 사전 정의해 놓고 요거를 VM 형태 또는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를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 및 비용 효율과 관련된 측면입니다. GPU 가상화라고 흔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효성은 이 내용을 리모트 GPU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 밑에 보이는 GPU 풀과 위에 보이는 컴퓨팅 풀을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고 실제 VM 위의 컨테이너 또는 VM에서 GPU 리소스를 필요할 때 GPU별로 리소스의 뭐 30% 아니면 GPU 2개를 묶어서 전체 140% 아니면 노드가 분리되어 있는 GPU를 묶어가지고 200%등 실제 그 업무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GPU 리소스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자원 및 비용 효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트 GPU와 관련된 구성을 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오른쪽에 그림이 복잡하게는 되어 있지만 뭐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실제 업무에 쓰는 네트워크와 리모트 GPU라는 GPU 네트워크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는 서로 간에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되고 실제로 GPU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뭐 10지망 이상의 25지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GPU로 할당을 받는 VM 또는 컨테이너는 리눅스 OS 환경이어야 되고요. 그 GPU 드라이버가 CUDA API라고 하는 NVIDIA API를 사용해야 되고 머신러닝 AI 업무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및 비용 효율과 관련된 데이터 레이크와 관련된 내용 중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계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머신러닝 플랫폼에서 필수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특별한 목적 없이 저장하는 것을 데이터 레이크라고 말을 하는데요. 데이터 레이크를 국내 환경에서는 현재 하둡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둡이라고 하면은 서버를 늘려가면서 적은 인프라 비용으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단순히 서버뿐만 아니라 이 위에 올라가는 하둡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까지 같이 필요로 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증설을 할 때 소프트웨어 비용과 하드웨어 비용을 합쳤을 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 효성은
그 하드웨어에 저장되는 데이터 중에 자주 사용하는 그 핫데이터 이외에 콜드 데이터 측면은 일부 아카이빙을 시켜서 전체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측면을 좀 제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저장 공간만 늘리고 싶을 때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증설 비용만 증가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자체가 하드를 좀 대체해서 데이터 레이크로 사용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이크는 하드를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목적 없이 정보를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하고 이를 통해서 셀프 서비스 분석 플랫폼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데이터 레이크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AI 머신러닝 옵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AI 머신러닝 프로세스는 데이터 저장 수집, 그리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가공 정제, 그리고 정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이 완성된 모델링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평가해서 운영 시스템에 배포를 하고 배포된 환경을 실제 사용자가 비즈니스에 활용해서 예측 결과값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저희 효성은 이 붉은색 박스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업무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그 분석 업무 효율을 꾀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만들어진 모델링을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평가를 했을 때 A라는 만든 모델링이 뭐 성능치 10분 내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 아니면 1분 내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인프라 세팅이나 프레임워크 세팅이나 이런 값들이 좀 달라가지고 원하는 목표치 안에 값이 정확하게 안 나올 경우에는 프레임워크 또는 인프라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고요. 그때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들을 관리자와 개발자 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링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 환경을 개발 환경도 아까 카탈로그라는 걸 통해서 배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운영에 배포할 수 있는 모델은 운영 환경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 만들어진 컨테이너 환경의 모델링을 어떻게 운영에 적용시키는 것을 자동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AI, ML 옵스 환경의 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ML 옵스 환경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앞에 복잡한 거를 데이터 통합과 검증, 그리고 고급 분석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 AI 옵스라고 말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 만들어진 모델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과정인데요. 저희 효성은 펜타곤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준비, 데이터 정제, 모델 학습 튜닝, 그리고 모델 배포 적용, 모델 개선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가지고 좀 자동화시키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개선은 4단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되고요.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해야 되고, 평가를 하려면 모델 간에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비교된 모델 가지고 다시 리빌드를 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자동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지가 키가 되겠고, AI 머신러닝 옵스를 구축하려면 이런 부분을 자동화시켜야 된다. 그런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이나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앞에 보이는 내용을 저희 펜타곤 플랫폼에 들어가서 실제 단계별로 정리한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시작해서 데이터 준비, 모델링, 그리고 결과값을 예측해서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 반영하는 내용이고요. 각각의 항목을 찍고 들어가면 안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마치 BPM 같이 좀 만들어서 단계별로 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각각 항목별로 실제 모델하는 모델러가 개발할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실제 학습 평가하는 부분도 사전 정의해서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측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효성은 앞서 말씀드린 반복적으로 AI 머신러닝 옵스하는 것을 제품화 시켜가지고 제공한다라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제가 이제 세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렸죠. 업무 협업 환경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원 및 비용 효율,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ML 옵스 관련된 환경인데요. 저희 효성은 AI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라 그래가지고 데이터와 그리고 정제, 저장 처리, 분석하는 측면에서 각각의 항목별로 고객한테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해서 조합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 환경이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프라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가이드를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부족하거나 없는 플랫폼이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요게 적합하다라고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부분은 ETL 툴이 필요하면은 저희 제품을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 분류와 같은 측면도 데이터 분류 자동화가 필요하면은 데이터 카탈로그 같은 걸 말씀드리고, 저장 처리도 아까
데이터 레이크와 관련된 부분을 오브젝트 스토리지 또는 하두, 파일 공유 시스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전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 마트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같은 그 고성능의 DB가 필요한 경우에도 저희는 뭐 SAP 하나라든지 아니면 그린플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취사 선택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분석과 같은 측면도 모델링 분석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사전 정의된 12가지 분석 모델을 또 만들어서 템플릿화 시켜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 환경을 컨테이너화 시켜가지고 올려서 구동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올레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중에 고객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저희는 실제 인프라 구축 플러스 제품 앤 환경 구성까지 효성이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이 내용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그리고 그 부분을 관리하는 시스템들, 그리고 컨테이너 시스템들. 이 컨테이너는 그 VM 환경에 있는 컨테이너 또는 뭐 오픈시프트나 국산 에자일 소다 같은 제품들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 및 가속 효율을 위한 리모트 GPU,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가상화는 vGPU 모든 기술들 중에 고객이 원하시거나 적합한 환경을 제안을 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한 3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의 어떤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시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정리를 드렸고요. 첫 번째 사례는 물류 이미지 분류 관련 AI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고객의 요건은 그 물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전달할지, 그 배송을 할지에 대한 요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전 대응한 물류 분석 환경을 요구사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물류 들어오는 양 가지고 택배차를 사전에 준비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효성이 제안을 드린 거는 GPU 가상화 기반의 AI 머신러닝 분류 물류 시스템 인프라를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HCI라는 서버 스토리지 가상화 플러스 그리고 GPU 가상화 환경을 결합해가지고 그 물류 이미지 분석 시스템을 제안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그 이미지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미지 데이터 저장의 효율이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같이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고객은 그 운송자원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마련이 돼서 운송 시간을 단축을 했고요. 그리고 물동량을 예측을 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가지고 생산성이 향상이 됐고, 그리고 IT 자원도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원 효율 및 전체적인 프로젝트 비용 부담을 감소시킨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AI 서비스 제공 통합 환경을 저희 효성이 기획, 설계, 구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은 그 중소기업들이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 기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리소스나 인프라 환경, IT 환경을 제공받는 스타트업 파크 운영 시스템 구축이 이 사업의 목적이었고요. 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빅데이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요 3가지 요소 기술들을 조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효성은 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고객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방향성, 클라우드 기반, AI 기반,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렸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방향성대로 사업 요청이 나왔고 그 사업 요청대로 저희가 제안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수행까지 마쳐서 성공적으로 사업 수행을 이끈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밑에 보이는 뭐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그 위에 올라가는 그 컨테이너 환경, 그리고 여기 그림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VDI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그 HCI 서버 가상 환경들을 유기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이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3가지 인프라를 조합한 궁극적 AI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이 아주 많았는데 전체 보유 예산 내 저희가 이제 적절한 플랫폼을 제안드려서 그 원하는 환경을 구축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효성은 다른 벤더랑 다르게 그 그냥 단순히 뭐 서버에 OS만 설치하고 나오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 앞단부터 기획, 설계, 구현까지 할 수 있는 점이 차별화로 고객과 밀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이 이 사례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례 금융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실제 구축을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는 비즈니스 다양한 사용자가 그 본인이 원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그 머신러닝 AI 분석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게 저희 서버 가상화에 컨테이너와 긴랩이라고 하는 형상관리를 연결을 해서
컨테이너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분석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은 저희가 가진 솔루션인 펜타우 솔루션에 R 스튜디오를 애드온 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고객이 이미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기타 레가시, 기타 시스템 정보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서 이 데이터를 펜타우를 통해서 가져와서 분석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제안을 드렸던 내용은 고객이 원하는 플랫폼이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 펜타우의 RStudi오를 애드온 시켜가지고 같이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짧은 이제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앞서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드려서 지금 머리가 상당히 지금 복잡하시고 아프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고 좀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제안하는 AI 머신러닝 환경은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 업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자동화를 구현을 시켜드려서 그 실제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분석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플랫폼이다라는 게 키 메시지고요.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환경을 제공을 한다. 첫 번째, 분석 클라우드 환경에 업무 협업 환경을 제공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자원효율과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는 리모트 GPU라고 하는 GPU 가상화와 추가적으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한 데이터 저장 효율을 가이드를 드리고, 세 번째, AI ML 옵스라고 하는 이 모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출 처리 적재 모델링을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원스톱으로 엔드투엔드 자동화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드려서 이 세 가지를 유기적절하게 조합한 전체 플랫폼을 저희가 통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한 장으로 정리하니까 심플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듣고 계신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쉽게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저희는 제가 말씀드린 앞서 이 모든 내용들을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DX 센터라고 하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센터라고 하는 곳에 구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체적으로 좀 제가 큰 덩어리로 말씀드린 것을 좀 와서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시고 좀 뎁스 있는 얘기를 나누시고 싶으시면 저희 이 세미나 주최 측이나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셔서 좀 날씨 좋은 날 만나가지고 대면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직접 뵙고 얘기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희는 온라인 화상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시도를 해보겠고,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니면 저보다 더 전문가와 같이 대동을 해가지고 지금 AI 머신러닝 플랫폼에 대해서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아니면 현재 운영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한 게 있는데요.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을 가지고 고객이 어떤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냐라는 생각을 저한테 물어봤을 때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저를 한번 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 목표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좀 그 목표를 좀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